역시 술은 나중에 최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래요. 저희는 같이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3개월 동안 했었어야 되는 회식이 좀 늘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신뢰사회 그리고 신뢰회사라는 주제를 제가 뽑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IR을 했었거든요. 그 IR에서 VC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나, 현실은 이러한데 이상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통 이제 굉장히 신뢰 있는 조직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을 의미해요. 만약에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서로를 신뢰한다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간의 관계도 신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계약 관계인 회사 안에서 100% 신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연락할 필요도 없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출퇴근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시간을 알아서 정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업무 관리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알미 굉장히 깊으면은 이런 것들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척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에서 신뢰가 높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 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로 회사 안에서 신뢰 있는 회사는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이고 저희는 이거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소문을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잠실에서 야구 경기에 보러 갈 때 이렇게 가방을 넣어놓는데요. 근데 이날 야구 경기가 있어서 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가방을 그냥 위에다 몽창 쌓아놓은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서양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쌓아놔도 굳이 물론 안에 비싼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훔쳐가지 않잖아요. 훔쳐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문화로 딱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카페에서 자리 잡을 때 자기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또는 지갑으로 자리를 잡죠. 근데 이제 사실 훔쳐가면은 돈인데 그렇게 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서 나 혼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휴대폰이나 뭐 지갑 같은 거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별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자리를 뺏길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누군가 이거를 도둑질 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갔다 오는 거. 근데 만약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한다면 짐을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서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면은 이제 자리는 없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자리 찾아서 헤매고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카페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페 안에서 뭐 지갑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노트북이 배달되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노트북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LG 노트북이라고 써진 택배 상자 안에 노트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별 걱정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집 앞에 있는 택배가 누군가 훔쳐갈 거다 하면은 빨리 퇴근해야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보통 신뢰가 있다 하면은 이제 조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이 증가한다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와 회사 간에는 계약 절차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계약서의 내용이 짧아지고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그냥 쉽게 계약을 하게 되고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당연히 이제 서로를 믿는다면 매출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계약 맺고 이런 네고시에이션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이 줄어들겠죠. 서로를 어느 정도 믿으면 그러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 어떤 회사에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이 회사는 계약서에 써진 내용대로 3개월 뒤에는 그 결과물을 항상 가져오더라 하면은 이 회사를 믿고서 또는 이 개발자를 믿고서 업무를 맡기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뢰가 높아지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관점에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도 증가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쌓냐? 제 경험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뢰 쌓는 방법은 좀 정형화된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식을 자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정말 구조망태가 될 때까지 회식할 때마다 죽기 위해서 마시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서 이제 별의별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이라고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속에 있는 걸 안 보여주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상사가 원하는 대답을 교묘하게 잘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신뢰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방법. 이게 정석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신뢰관계가 한 번에 확 생겨요. 왜냐면 배신하면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냥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신뢰 적어도 얘는 나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를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저당 하나 잡혀놓은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저당 없는 신뢰. 그래서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되고 조금씩 쌓아가고 그냥 그 회사 업무가 잘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된다는 걸 보여주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서 근태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고 이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근데 그렇게 쌓인 신뢰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실수 몇 개 했다고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쌓은 신뢰는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방법으로 신뢰 쌓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은 계약 관계예요. 저희 다들 입사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TSNL이라는 법인하고 개인 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나의 삶의 일부를 주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내에 일정 부분의 결과물을 주는 조건으로 회사는 월급을 주고 이 회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회사가 손해보는 결과물 상대적으로 월급은 적은데 결과물을 너무 많이 만들면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문서로 풀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를 계약서에 다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구멍들이 있거든요. 계약서를 썼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하고 저희가 연봉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연차가 높아지면 보통 이제 월급 인센티브, 그러니까 연차가 높아지면서 이제 월급과 인센티브가 어떠한 룰에 의해서 배분이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다수가 동의할 정도로 공평한가, 공정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가려는 인생을 방향하고 내가 전공했던 과거하고 가고 싶은 방향하고 회사에서 저는 제공해주는 기회가 어느 정도 얼라인이 되는가 그리고 그 기회가 잘 배분이 되는가 특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중요한 그 다음에 좀 꿀 보직을 가져가고 특정 라인에 없는 사람들은 배제돼서 좀 별 재미없는 업무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개인 입장, 직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직원을 보는 관점에서 업무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시간에는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내일 출시인데 저 휴가 갈게요 하고 마무리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출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책임감에 따라서 일을 어느 정도 이득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결과물이 회사가 사용하기 적합한가 외주용역을 줬는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놨는데 블로그에서 카피 페이스트를 했어. 저작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챗GPT에서 긁어왔는데 내가 검증을 안 했어. 그냥 챗GPT가 나보다 더 똑똑할 거야 생각해서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그냥 풀리 캐스트했는데 코드가 워낙 활동하니까 그냥 이렇게 머지가 됐어. 그러면은 나중에 그 코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향후에 법적으로 아니면 저작권 문제에서는 아니면은 내재된 법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칙이 공정한가 보면은 아주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인맥, 학맥, 그 다음에 지역, 심지어는 종교, 신분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실력에 이렇게 맞춰서 n분의 1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사람이 사는 동네나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공사구분 하는 거 공사구분 뭐냐면 업무 시간이 되면 회사 업무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업무를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린이집에서 애가 아파요 전화 오면 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애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과금 낸다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의 업무하고 개인의 업무가 완전히 나눠질 수는 없는데 회사 업무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카톡으로 친구랑 떠든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고 결과물의 양과 품질을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이 맞춰내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계약서에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신뢰라는 단어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 중심의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많진 않지만 이제 실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정도인지 대표 이상은 친한지 안 친한지 전혀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실 그걸 원하죠.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걸 원하죠.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우리 경영기획팀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제 회사 업무를 회사의 이득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누고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영기획팀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시 출근하는 정시 퇴근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야근을 하는 얘기, 야근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업무는 보통 휴게 시간에 처리를 하죠 보통.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책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팀장님들이 되면 회사 돌아가는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알거든요. 어느 업무가 언제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팀장님들은 자연스럽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팀장님들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긴 해요. 아주 일부 직원들이 지각을 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업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선음악을 틀어놓고 업무를 보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다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영상을 유튜브 옆에 틀어놓고 업무를 한다거나 통화를 한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뭐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업무가 딜레이되고 또 딜레이되고 심지어는 업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완료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일부 세산 직원 중 일부가 업무를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완료가 아닌데 완료로 보고를 하고 스프린트 포인트를 조작하고 업무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지시를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투자를 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유출을 하거나 자산을 유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절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는 좀 입사할 때 입사의 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이어서 보통 인턴 과정 중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양쪽 회사의 계약을 실제로 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그냥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인 거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뒤에서 투자를 뛰고 있거나 아니면은 업무 시간에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정말 맞는 시스템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오용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책임피커들이 가끔 있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인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현들이 가끔 있어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사 때 이제 어떤 업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업무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러스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주는 업무는 C로 프로그래밍 하는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팀을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 불공정하거나 인사 업무에서 불공정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랑 경영기획팀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부 케이스들을 보면 불공정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변화하거나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직은 대표이사가 저이지만 창업이라면 제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바뀌면 회사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개 중에는 새로운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팀장이 바뀌면 팀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아시잖아요. 아직 하드웨어 팀은 바뀐 적이 없지만 소프트웨어 팀은 한번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팀장의 변화, 이제 팀장이 바뀌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팀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오해에 대해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에 집중 않고 알바 뛰고 투잡 뛰고 근태 문제가 반복되고 스프린트 포인트 조작하거나 데일리 미팅을 거짓을 보고하거나 이게 가장 흔한 사례인데 유사한 스프린트 아이템을 계속 반복 재생산을 하면서 업무 스프린트 포인트는 모으지만 실제적으로 업무 진행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고 경영기획팀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그냥 이렇게 찾으면 다 나와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전체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포인트를 좀 모아보거나 아니면 업무를 좀 나열을 해보면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찾아집니다. 찾아지는데 즉시는 안 찾아지고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 안에는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를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대부분 신뢰 안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또는 이제 중간에 마음이 변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집안 사정이 뭔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사의 제도, 재택근무와 주 4일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좀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헐적으로 가끔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회사 상대적으로 부당이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 개인. 왜냐면은 실제 아웃풋 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월급은 동일한데 예를 들면 투자를 뛴다 하면은 진짜 아웃풋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당이익은 이제 회사 전체 공동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의 전체 버짓은 딱 정해져 있고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정말 길면 6개월이면은 그게 다 밝혀져요. 수면 위로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스템에서 걸러지고 인사평가, 인사위원회, 연봉협상 등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익이 줄어들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제 다시 회사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지난 4년 반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사실 재택근무하면서 화면이 뭐 띄어놓을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믿어요.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은 집중했을 때만 집중해야지만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회사 안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고 이 돌리는 과정은 경영 쪽에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회사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근 가끔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일정이 타이트하거나 내일 모레 마감하거나 그럼 야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시 퇴근하고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야근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손가락 팀장님들은 야근을 해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책임감을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손을 안 들었지만 누구는 야근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회사는 야근을 정말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 4일째 하면 금, 토, 일 3일 쉬잖아요.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휴식에만 집중하고 월, 화, 수, 목은 집중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집중해서 일하고 푹 쉬고 집중해서 일하고 푹 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차별을 많이 당해봐서 이런 차별들을 제가 이제 좀 당한 편이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회사 안에서만큼은 이런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봉 협상은요. 그냥 연봉 협상은 보통 밀당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잘 올라가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연봉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면 높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실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준호 씨는 하루 동안 말을 몇 마디 하시나요? 한번 세봐요. 이제 한마디 한 거. 이게 첫 마디야. 오늘 하루 종일 첫 마디야. 좀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말수가 되게 적거든요. 준호 씨하고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냥 직군이잖아요. 저하고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해봐요. 밀당은 누가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죠. 근데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준호 씨의 연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사의 이득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자연스럽게. 준호 씨의 연봉이 줄어들까 올라갈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기 말을 엄청 잘하는 박지원 팀장님이 있어요. 이건 가상이에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당을 하다 보면 나 이 회사 때려칠래 뭐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도 팀장인데 회사 때려치면 어떻게 돼 하면서 제가 겁을 먹겠죠. 그럼 연봉 올라갈까 하는데 연봉 올라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상 회사들이 연봉 협상 능력으로 연봉이 결정돼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개발자면 코드하고 문서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지 왜 네고시에이션 하는 말빨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년부터 저희는 점수가 나오면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음대로 조정해라 하고 이제 좀 하는 식으로 바꿨죠. 웬만하면 협상 안 하고 시스템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받는 회사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많이 컨트리뷰션하고 많이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조금 컨트리뷰션 하면은 그냥 조금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출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58분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눈곱대지 않고 위에만 대충 걸치고 이제 소금바람으로 컴퓨터를 켜도 문제는 없어요. 출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전환되는 데는 적어도 30분,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출근할 때는 업무할 수 있는 워밍업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 한번 보고 마음의 묵상도 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네, 스트레칭도 하고 커피 한 번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는 회사의 업무만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회사 업무 말고 유튜브 영상, 개인 카톡만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해킹 툴을 신거나 그건 아닌데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요. 이 업무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거나 뉴스 보거나 웹서핑하거나 수다 떨거나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쉬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고 쉬고 여행하고 이렇게 술퍼 마시는 거 말고 좀 건전하게 놀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전하게 휴식하는 거를 업무 외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투잡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건 계약 위반이기도 하고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실제 저희가 소송을 하면 그냥 뭐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모든 증거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한동안 같이 했던 관계가 있으니까 굳이 소송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건 돼요. 그러면 이제 현정 씨는 닭을 키우시잖아요. 계란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팔거나 닭을 팔거나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취미생활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도 다 키워요. 형님 미칠 것 같아요. 취미생활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취미생활을 하는데 내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회사에 꼭 얘기를 해주세요. 회사에서는 오케이를 할 거예요. 저는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요. 계란하고 닭이 너무 많아요. 좀 팔았겠어. 내가 다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투잡이긴 하지만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의 투잡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포인트를 속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면 저희 원래 원칙은 팀 안에서 업무를 같이 스프린트 아이템을 같이 뽑는 게 원래는 이제 정석이에요. 근데
다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개인별로 아이템 꽂고 개인별로 포인트를 정하고 그 포인트를 웬만하면 팀원들이 귀찮기도 하고 일일이 검토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책을 좀 바꿀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좀 다른 알바를 해야겠어 하면은 스프린트 포인트를 1.2배 정도, 1.5배 정도 뻥튀기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팀장은 지레짐작을 하는 거고 팀원들은 잘 모르죠. 그냥 잘은 모르죠. 알긴 하지만 뭔가 필링이 있지. 1.5배로 하면은 점수는 그대로 나오는데 업무의 양은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동료평가 하잖아요. 그냥 다 나와요. 왜냐면 서로 보고 있거든. 스프린트 포인트를 속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무를 계속 만들면서 업무를 계속 딜레이 시키거나 포인트를 증가하면서 이런 거는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패턴이긴 한데 웬만하면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동료평가에서 걸렸어요. 우리 회사의 몇 가지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정말 좋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일하고 싶은 위치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회사로 오려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실을 따로 잡아 그 현정 씨가 사무실 따로 마련해서 집 옆에 가까운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죠. 그리고 아마 이제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그 업무 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있으면 고양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딴 건 안 되죠. 네, 강아지도 돼요.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면 형 동생 누나 오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독립적인 업무 공간을 마련해놓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할래 그것도 오케이. 하지만 뭐 종종 연구소에서 모이거나 뭐 출장 가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시간도 허비하고 체력도 많이 허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출근이 이제 저희 집은 강북이고 회사가 강남이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퇴근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출근이 짧았던 이유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니까 이제 1시간 반이면 그냥 버스 타고 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미어 터지니까 6시에 퇴근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2시간이 걸리는 거죠. 월, 화, 수, 목까지는 버티는데 금요일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 체력을 내가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뭐 이러는데 쓸 수 있도록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팀장, 팀원들 간에 좀 간섭이 적어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만약에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은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이제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뭐 그러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3개월만 일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왜 업무하는데 발을 떨지? 쟤는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 이어폰을 좀 잘 끼지. 뭐, 음악 소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데 왜 음악 소리로 나한테까지 들려주지? 내 취향도 아닌데 별의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자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죠. 저는 그러거든요. 네, 저는 약간 고양이과여서 개발가 아니라 고양이과여서 집에서 혼자 일하면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롭긴 하지만 우리 회사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마찰이 좀 굉장히 적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퇴사 사유 1번이 상사의 마찰 그리고 이제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퇴사하는 게 퇴사 사유 1번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주 4일제를 하기 때문에 금, 토, 일 3일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만 더 휴가 내면 목, 금, 토, 일을 쉴 수 있어요.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1년에 뭐 4-5번씩 해외여행 가도 무방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회사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이런 장점이 있는 이제 회사이고 이러한 장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주 4일제, 재택근무 이렇게 2가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좀 어려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나중에 편집할 이 부분을 편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고 주 4일제 재택근무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영기획팀에서 엄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신뢰를 복원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굴렸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로만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난 이전 아시잖아요. 제2의 IMF라고 부를 정도로 지난 3년간의 상황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지난 3년간 정말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매해 꾸준히 성장했어요. 꾸준히 기술이 나오고 꾸준히 성과를 냈어요. 돈만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숫자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숫자로 나오려면 업무 완료율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3일을 쉬잖아요. 그리고 4일을 일을 하잖아요. 이 4일이 적어도 다른 회사 주 4일 하는 주 5일 하는 만큼 이 4일이 다른 회사 5일 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충분히 휴식을 하면 4일 동안 일하는 결과물의 총합이 5일 이상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업무가 그래요. 그냥 집중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채우기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일하는 회사 업무 완료율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업무 완료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해요. 지금 저희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몇 가지 제품 완료가 안 돼서 제품 출시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제품 출시가 되면 매출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 4일제 재택근무 노동자 이사 제도는 세 제도 모두 회사와 직원 간과의, 그 다음에 직원들과 직원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제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체리피킹 하겠다 하면은 저는 부탁드리는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퇴사를 하신 경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숫자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좀 숫자로 보여주고 싶어요. 재택근무 주 4일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요만큼 클 수 있었다. 그거를 말이 아니고 매출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주세요. 첫 번째 거.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회사는 주 회사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방향이에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4, 5년 안에 안 될 수 있어요. 이번 정권 안에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유럽에 있는 이제 몇몇 국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10년에서 15년 안에는 주 4일제가 제대로 정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주 4일제를 해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재택근무를 해낼 수 있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지. 그걸 해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주 4일제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하고 싶으신 말씀? 오프라인 근무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는 거죠? 이게 월화수목 근무하고 그다음에 금토일 이렇게 쉬면 번아웃이 올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번아웃을 한다는 거는 야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업무 분배가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팀 안에서 이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번아웃이 될 것 같아 하면은 사실 그 팀장님들이 그거를 먼저 눈치를 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아웃이 올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업무 배당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좀 업무를 좀 이제 낮추는 게 맞고, 그리고 좀 혹시나 오해할까봐 회사 업무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사실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일은 힘든데 기왕이면 내가 전공했던 일을 하면 좀 수월하고,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회사의 방침인 거고요.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거고, 일을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게 왜 안 돼? 이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할 때마다 머리 쥐어짜면서 하거든요. 근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그 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거는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싶은 거죠. 출퇴근 시간 가능하면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번아웃 되는 거 업무 분배 다시 해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업무 하나, 약간 알바 비슷한 업무 하나 이렇게 강량약으로 주시면 요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다른 업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업무 2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이상적인